네, 안녕하세요. DJ 쑥쑥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저는 노송 FM에서 활동 중인 팟캐스터 4년차 DJ 쑥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 굉장히 좋은 분 만났거든요. 그분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초대를 드렸어요. 아침 일찍 오셨는데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네. 아침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계신데 오늘 또 주로 만드시는 굿즈도 함께 소개를 받아서 오늘 좀 스토리가 풍성할 것 같아요. 자, 앞에 계신 우리 김승현 대표님, 마음소풍 아트플랜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 쪽으로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음소풍 아트플랜이라고 하는 공방의 대표이자 제작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지만 제가 제 손과 발과 머리가 다 돌아가야 저희 공방이 돌아가는 쉽게 말해서 1인 창업하신 네, 건가요? 그렇죠. 간해수공업적인 수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조형 작품 또는 회화 작품 뭐 이렇게 다 나눌 수는 있는데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문화상품, 관광상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원래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서양화 쪽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캠퍼스가 바뀌었네요. 이제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하얀 백지의 그렇죠. 것이 아니라 네. 한지 네. 그리고 패브릭에다가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나무 제품도 활용하셔서 제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작품 요즘엔 주로 집중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출발하기를 비빔밥을 먼저 만드는 걸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국가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이제 작품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 시리즈는 이야기 숲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지박물관이라는 곳에서 2달간 개인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인사동에서 KCDF 갤러리에서 또 일주일 전시를 하고 왔어요. 지금 한지박물관이라고 하시면 우리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아니요, 팔복동. 팔복동. 네네, 전주제지. 네. 예전에 거기는 그쪽에서 또 여기 흑석동에서 네. 한지 주로 하시던 분이 제품 만드시는 분이 한지 제조자들이 많으셨고 또 팔복동으로 이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지박물관이 그쪽에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솔제지, 전주제지 뭐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주제지이면서 이제 종이를 만드는 곳이니까 박물관을 겸하고 있어요. 큰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쯤에 크로아티아로 세계 도시에서 그 지순 갤러리 대표님 황용훈 대표님 모시고 전시를 통역하고 어시스트하러 갔었거든요. 한 3주 정도. 그래서 그 한지 역사를 알아야 돼서 혹시 통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흑석동에 주로 계시다가 팔복동으로 옮겨서 그 수가 점차 줄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한지가 그래도 전주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네요. 그렇죠. 일상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방송 통해서 기획 다큐 같은 거 할 때는 아는데 그러다가 좋은데 하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먹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선에서 해주시니까 또 오늘은 한 일주일 또 자극을 받을까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분이 많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지가 옛날 방식의 그 종이였는데 그 다시 현대로 와가지고 예술적이고 미술적이고 공예적인 거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여전히 뭐 왕성한가요? 한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전주에서 왔다, 전주에서 한지를 한다 그러면 외부 분들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외부. 그러니까 서울 비전주인들.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요. 전주는 한지가 유명하죠. 비빔밥이 유명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한옥마을도 유명하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일상 속에서 친근한 것들이 였던 것 같아요. 한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풍지를 바르고 주머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담배 주머니라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복조 파우치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을 한지로 만들어서 썼대요. 아마도 그 담배가 갖고 있는 향이 네네. 적당하게 날아가고 적당하게 같이 모아지니까 네네네. 한지를 활용했을 것 같아요. 왠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아주 곳곳에 일상생활에 종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종이 한지 그러면 낱장 한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그 물에다 적셔서 두들기고 쌓고 그러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가벼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예 활동들이 지금은 저희가 분류를 하기를 공예로 분류를 하지만 그때 과거에 계시던 분들은 그거를 생활 속에서 그냥 쓰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재해석돼서 더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에 쓰기는 힘들지만 두고 보면 예쁘고 편안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어떤 학생 하나가 선생님 한지공예는 비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인 건 확실해. 그러면서 제가 한복과 같은 것 같아. 그래서 한복을 저희가 일상 속에서 입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쁘다, 멋있다, 우리나라의 대표다라는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잖아요. 그런 인식은. 근데 한지도 하도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던 거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것처럼 능력이 되게 많고 가진 게 되게 많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게 종이이자 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 친구가 질문을 저한테 했다면 저는 그 말을 좀 해주고 하고 싶어요. 저도 포함되는 얘기인데 한지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업종이 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일부의 사람들에 국한돼서 사용되면 그 닭종이를 기르는 순수 100% 한지 그 원료가 사라질 거고 결국엔 대만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의 전주 한지나 대한민국 한지가 안 드러나게 되면 매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장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 뭐 한지 100% 하는 곳이 뭐 주변에 있다면 특히 전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사주기도 하시고 사지 않더라도 가서 되게 의미 있는 하신다고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이런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지에도 쓴다든지 벽지에도 쓴다든지 꽃 포장지에도 쓴다든지 이렇게 평상시 일상생활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개발해라 하고 저도 말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원료 자체가 좀 비싸긴 해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국 한지가 들어와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100% 아닌 중국 거를 더 많이 섞어서 그 한지라고 얘기해서 지금 주변에 많이 소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기 전에 8월 달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되게 좋은 점은 그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국에 그 궁궐 있잖아요. 그 궁궐에 아주 깊숙한 곳에 그 문풍지는 저희 한지로 돼 있어요. 벽지랑. 그래서 중국 분들이 그 궁궐을 들어가서 그걸 이제 떼어내서 뭔가 다시 리노베이션 해야 될 순간이 있어서 다 이렇게 떼어봤더니 한국 거래요. 한국에 있는 한지가 그쪽에 가서 그쪽에서 활용했다고. 본인들이 가장 훌륭한 궁궐 중에 하나. 그게 어디죠? 북경에 있는 궁궐이? 제가 역사 지식이 짧아서. 그 공간이에요. 저도 잠깐 지금 까먹었는데 우리가 맨날 중국 여행 가시면 북경 가시면 들리는 그 궁궐. 최근 청나라 궁궐로도 쓰였고
자, 퀴즈입니다. 저도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네. 글자가 이렇게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서양화를 또 전공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동경 쪽에 또 유학을 가셨다 오셨다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같이 결혼을 할 사람이 네네.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한 사람이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모두 모르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정말 전주를 떠나본 적이 생애 최초인 거예요. 아, 전주 토박이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긴 했지만 제가 나가서 삶을 꾸려본 건 처음이라서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온실 안에 있던 꽃 한 송이가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고 튀어나간 거예요. 남자 하나 믿고 따라 나갔는데 용감하셨습니다. 네, 정말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거든요. 어머. 24이었거든요. 예쁘셔라. 네네네.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바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90년이거든요. 근데 참 많은 걸 봤어요. 많은 걸 보고 배웠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면 어떠냐 하고 이제 교수님들은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미술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고 앞길을 조금 안내해주면 그 아이들이 변화하고 그 아이들이 그 예술 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자기 진로를 찾고 하는 그 기쁨이 되게 짜릿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이를 갖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도 미술이나 예술 얘기를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좋겠다.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라는 생각으로 미술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동경 하계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하계대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예술대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동경 예술대하고 하계대는 별도예요. 예술대는 예술만 하는 데고 하계대는 교육활동만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범대와 교육대를 합해 놓은 곳이죠. 요즘에 조금 험하게 세상이 돌아가서 일본 그러면 무조건 다 아이들도 그렇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곳을 그게 일본이어서 그렇지 그게 미국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이 많은 걸 저한테 주었던 곳이에요. 젊었을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그 예민한 시기에 많은 걸 배웠어요. 네. 22, 5 이 정도시면 네. 아직도 왕성하게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씨앗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90년 되면 또 일본이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버블 오기 전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마케팅이나 제품 기획이나 이런 쪽은 처음에 저희도 기억나는 게 카피 잘하는 카피캣이다 얘긴 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일본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 시기가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시기적절하게 가셨네요. 남편분 덕분에. 네, 가서 이제 학교나 이렇게 공공기관을 돌아다녀 보면 항상 있는 것이 아트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를 나타내는 로고를 컵이나 그다음에 키홀더나 뭐 수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항상 학교에 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나라를 알리고 이곳을 알리는 것은 이런 상품, 문화 상품, 관광 상품으로 알리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여행 많이 가시던 분이 없었어요. 89년에 자유화가 돼서 제 기억으로는 89년인데 그때 일본에는 가끔 가죠. 사람들이 배도 있었고 가까우니까 그럼 항상 물건을 가져와요. 그때 아마 그 중에 굿즈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굿즈라는 단어를 최근에 아이돌들 때문에 알게 됐지만 그 시기니까 정말 가셔서 완전히 전주와 동경 굉장한 그 간극이 있는 한 곳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장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그 도시와 한 곳은 여전히 전통에 머무르면서 전통에 좀 더 함몰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동하셨을 때 처음 기억나세요? 처음 한 달, 2달? 기억나죠. 충격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서 또 돌아와서 빨리 좀 알려주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가 달라서 그때는 이제 서울 지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대형 마트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갔더니 저희는 슈퍼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형 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카트에다가 정말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그래서 정말 그 생활의 그 리듬 자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장 가서 사고 마트 가서 사면 되지, 아니 저기 슈퍼 가서 사면 되지, 왜 저렇게 산더미처럼 사서 가져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쭉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퀵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저희가 택배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있을까 말까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밤새도록 이 차들이 움직이면서 노란색의 검정색 고양이가 그려진 차가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퀵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이 놀라웠죠. 네, 편의점이 지금은 저희 아이들 보면은 편의점을 가지 않으면 모든 걸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편의점을 이제 일본 발음으로 하면 패밀리마토라고 해요. 패밀리마트. 네네, 브랜드 이름.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역 앞에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필품을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서 생활의 생활의 리듬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구나.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일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은 놀랍고 문화 충격을 받았죠. 일차적으로 그게 가장 눈에 띄니까 아마도 바로 지금 기억도 나시고 네네네. 충격이기 때문에 오래 각인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기를 항상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비빔밥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희들 비빔밥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갈비, 비빔밥, 불고기 이 정도가 한국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맞느냐 그러면 맵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맛있다, 좋다 이래서 제가 비빔밥에 대해서 그때부터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집에서도 제가 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전주로 왔을 때 데리고 가서 먹여주기도 하고. 네. 일본에서 그러면 주로 수업을 받으시고 했던 건 어떤 종류의? 미술 교육이죠. 미술 교육이세요? 네. 그래서 이론, 그다음에 도자기, 염색, 미술 교육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죠. 그중에 뭐 어떤 분야가 제일 가까우세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는 염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염색으로 스카프도 만들고 이렇게 수업 시간 했던 것들이 지금 문화상품을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굿즈 만드실 때 패브릭 같은 경우는 직접 염색을 하세요? 이거는 직접 염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직접 염색보다는 프린팅이죠. 저희 옷감 만들듯이 천 위에다 놓고 이렇게 찍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 모토를 비빔밥 사진으로 해서 하는 거죠. 몇 년 정도 일본에 계셨는지? 일본에 저는 7년 있었어요. 7년이면은 대학원 졸업하시고도 충분한 시간인데 네네. 그 후에는 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언어가 안 되면 안 받아주기 때문에 1년 정도 언어 코스를 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고 그리고 이제 알바라는 걸 했죠. 네,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도 큰애 거기서 출산하고. 알바는 혹시 그러면 관련 분야하고는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잡지 편집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긴 했어요. 네네. 한국에 돌아오신 거는 그러면 97년, 8년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전주로 오셨어요? 네네네. 그동안은 지금 20년 정도 기간이 남는데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대표님 작년 5월에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년 반 된 아가 창업자인데 네네네. 그 20년 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너무 바쁘게 많은 일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석대, 원대, 그다음에 시민대학이라고 전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되게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나가서 미술 교육 또는 문화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하고 싶은 욕심으로 자꾸 설명하고 다니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문화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서 커서 소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술 소비자가.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다녔죠. 맞아요. 할리우드 네. 디즈니가 그걸 네네네.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겨울왕국 나온 것도 네. 뭐 시퀄이라고 하죠. 연속성으로 네네. 2탑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디즈니는 어릴 때부터 노출을 많이 시켜서 네. 자기들의 팬이 되게 한 네.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갈구하는 그렇죠. 마인드를 심어줘서 네네네. 익숙하게 한 다음에 친근하게 한 다음에 계속 성인이 돼도 노인이 돼도 네. 소비자로 남아주는 그런 네. 정책을 은연중에 마케팅에 네. 녹아서 쓰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이제 도립미술관에서 10년 정도 객원 에듀케이터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일을 계속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을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 작업 공간 및 또 아이들을 가리키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미술학원이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을 만들었죠. 그럼 지금 교육도 하시고 네. 어떻게 보면 굿즈 비즈니스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욕심쟁이시네요. 대체적으로 서양화를 전공하거나 이쪽 미술 교육을 전공하시면 네.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쪽 부류에 계신 우리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잘 모르겠지만. 지인들이나 지인들이요? 그렇죠. 동문들. 네네. 네, 조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 그게 아무래도 젊었을 때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이미 트레이닝이 돼서 네네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네네. 두 가지를 하는 거에 대한 네네. 부담이. 네. 그리고 그리고 옆에서 가족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네, 지금도 굿즈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항상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드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또 남편한테도 상의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군께서도 이런 네. 쪽이세요? 예술 지금 쪽? 남편은 건축을 했어요. 네, 건축, 음향, 소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원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제 일을 많이 해주죠. 도와주죠. 디자인, 컴퓨터 작업, 편집, 사진 이런 일들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매니저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호칭보다는 좀 캐슈로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전참시에 나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럼 굿즈에다 이렇게 새겨서 나가시면 되겠다. 네, 네. 비빔밥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제 뒤에는 항상 저희 남편이 있어요. 김승현 대표 매니저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시기가 길고 또 많은 도전이 있었겠다 생각도 하긴 하는데 말씀 들어보면 뭐 그냥 평탄하게 하고 싶은 분야를 꾸준히 그냥 하신 쪽에 해당하시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해해주는 남편분 계셨고 네네네. 또 서양화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교육의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또 일본까지 가셔서 우연찮게 또 석사도 미술 교육을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뭐 여러 미술이나 그 박물관 관련된 곳에서 교육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창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순차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7년이잖아요. 제가 나갔다 온 그 간극이. 근데 한 1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돌아왔더니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갖고 있고 차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구축을 해놓고. 근데 저는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살짝 멘붕이 왔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어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 공부 조금 더 하고 조금 길게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기반을 다지지 않았으니까 좀 더 오래 일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조금 들어도 이런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갔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채워서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을 하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신 거니까. 근데 어릴 땐 또 그게 공포스럽긴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앞에 보고 있는 굿즈는 정말
전주의 상징 비빔밥을 가지고 모티브로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비빔밥은 제가 한지로 만든 건데 한지의 질감을 살려서 만드는 그 기법을 줌치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손으로 일일이 다 주물러서 물에 들어가면 종이에 섞여져 있었던 닭풀이 나오면서 서로 엉겨 붙어요. 그래서 서로 3장이건 4장이건 붙어요, 서로가.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은 거짓말하지 말래요. 풀도 본드도 아무것도 안 섞었는데 그게 붙냐고. 그 닭종이 자체가 네. 그 액이 나오는데 네, 그걸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작년에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노트북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과학 선생님이시래요. 그래서 화를 막 내시면서 내가 증거를 잡겠다고 거짓말한 증거를 과하게 네, 오버하게 네, 그 이러면서 맹신하시는 그래서 분이셨구나. 아니라고 진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한참을 지켜보시더니 어머 신기해라. 우리나라 한지가 이런 거였네요. 이러면서 놀래고 가셨었어요. 과학과 자연의 파이팅에서 네, 자연이 이겼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름이 막 생겨요. 자글자글. 제가 손에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로 크랙이라고 하죠. 그 질감을 나타내서 그걸로 이제 각각 다른 뭐 당근, 호박, 고기, 콩나물, 뭐 시금치 또는 이제 상추, 표고버섯, 그다음에 창포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이제 가운데 키포인트로 노란자를 살짝 얹어줬어요. 근데 이 오방색인가요? 뭐 오방색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비빔밥에 있는 색깔들이니까 골고루 다 들어갔겠죠. 네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달걀을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걸 갖다 놓으면은 이대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손님들이 따지신대요.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편안한 디자인, 네, 그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딱 보기에 굉장히 제품이 굉장히 그 질감과 그 약간 입체감이 되게 좋아요. 네. 지금 나무 프레임에다가 네.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장식품인가요? 장식할 수 있는. 그렇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식품도 되고 작품도 되고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서양화가 중에는 음식만 이렇게 그려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자기의 평생 가는 길에 어떤 분은 꽃만 그리는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로드가.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문화상품으로는 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공방 입주할 때쯤 돼서 그 전라북도 관광문화상품 100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100개를 문화상품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100개를 뽑는 게 아니라 1년에 25개씩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 마지막 해였어요. 그래서 100개가 다 채워졌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100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상품을 보고 팜플렛을 보니까 비빔밥이 없어요. 의외로.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네네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좀 무모하지만 귀엽게 도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서. 그 전에는 안 하시다가 이렇게 도전하신 게 백선에 들고자 하는 네네네. 제품으로 구상을 하신 거예요? 네, 관광 상품으로는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저만의 작품을 했죠. 한지로 조형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평면 작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체가 아니고. 네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평면에다가 한지로 이렇게 약간 그림이네요. 그렇죠. 회화적인 표현. 그러니까 한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붓이 바늘이 된 거죠. 바뀐 거죠. 그래서 실과 바늘과 한지로 회화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었죠. 그림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네. 그럼 요거는 용도가 뭐예요? 방금 설명하신 이 나무 프레임에 있는 이 용도. 만약에 내가 이걸 구매를 했어요. 그럼 어떤 용도로 제가 생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놓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디스플레이 해놓는 장식품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패브릭으로 재해석해서 스타트는 이 네네네. 나무 프레임에 있는 그렇죠. 그 비빔밥. 네. 그 다음에 패브릭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네네네. 이 패브릭으로 하신 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쿠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선에 제가 한꺼번에 세트로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에코백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냄비 받침, 파우치, 쿠션, 컵받침 이렇게 세트로 해서 백선에 냈었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대표님이 서양 화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구도를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비빔밥이면 비빔밥의 그 똑같은 거를 그 매트리얼만 다르게 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신 게 그 장식품으로 쓸 수 있는 이거 뭐 한 50x 50인 것 같은데요, 그죠? 50 곱하기 50 정도 되는 사이즈. 요거는 장식의 용도니까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드셨고 패브릭으로 옮겨갔을 때는 패치로 만들어서 붙이셨는데 전체 비빔밥을 방석 앞에 정면에 딱 붙이셨고 이 파우치에는 밑에 그림만 넣으셨고 앞치마는 또 비빔밥의 반절만 이렇게 넣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스카프 같은 경우는 작게 닷처럼 도트처럼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프린트로 하셔서 다양하게 하셔서 구도를 확실히 보는 화가였던 그 백그라운드가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다양해서 되게 좋으네요. 많이들 오세요? 저기 지금 상주에 계신 그곳이 어디죠? 경원동에 있는 전통문화 전당. 전통문화 전당 1층에 부비몬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 공간에는 많이 들어오세요? 뭐 많이 오시죠. 근데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질 않아서 이제 많은 분이 오시진 않는데 한번 오시면 또 안 나가시더라고요. 구경하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공예하신 분들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입주해 있죠. 이거는 그러면 작년부터 주력으로 이제 백선 때문에 하시게 됐고 이제 사실은 저도 어떤 테마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스타트가 어렵지 그 테마가 비전이 디렉션이 보이면 계속 발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녁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 커피 마시다가도 이걸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그런 재능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기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지금 주력 중이세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주 관광 상품에 눈을 돌려서 전통성당이나 한옥이 들어가 있는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한옥이라는 그 테마에 이제 조그맣게 그러니까 책가피를 만들어도 거기에다 한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줌치를 겹쳐서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다 전통성당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주가 그리우신 분들한테 선물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처음 작품 생활 한지로 작품을 한 지가 제가 2013년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만들어 온 것들이 이제 나무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야기 숲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어제도 문득 스케치가 떠올라서 막 스케치 해놨었는데 내년에 할 작품을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지가 주는 편안함과 그 다음에 나무가 주는 편안함, 또 숲이 주는 편안함을 제가 느끼면서 작업을 해야 보시는 분들도 설득이 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걸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시할 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작품 이렇게 있으면 프레임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벤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는 이제 관람객께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숲에 있는 나무들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도 작업을 하면서 계속 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죠. 힘들지 않았니? 잘 버텼어? 또는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듬어 줄 수 있으면 보듬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품과 생활 속에서 녹아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내년에 프로젝트가 이제 한지, 나무, 숲 얘기를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한지가 바탕이 돼서 나무와 숲을 구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으로. 한지 위에다가. 이때 쓰는 건 또 붓도 아니고 바늘과 실로. 실바늘로 하시는 게 조금 정교하게 여러 능력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바느질 정도만 하시면 되는 정도인가요? 그것은 이제 나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을 때는 그냥 스티치 정도만 하면 좋은데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기능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또 재봉틀 기능을 배우러 2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죠. 아,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생각에 네, 어떤 네. 기구를 손으로 활용해서 하는 건 네, 잘하실 건데 네. 바늘하고 실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그 수혜 이쪽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실기 시간에 수혜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랑 그냥 저하고 반대네요. 손에 재능이 없어서 대표님은 제가 뵙기에는 그림이라는 거에 이미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상화가 작은 거에서 크게 또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다 보시니까 그거를 아시니까 쉽게 실바늘도 도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재봉틀은 제가 일본에서 제가 먼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조금 더 기간이 남아가지고 아이 때문에 전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딱 2가지만 사다 달라고 했어요. 하나가 재봉틀이고 하나가 식빵 굽는 식빵 기계였거든요. 근데 식빵 기계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망가뜨려 먹었고 재봉틀은 그때 산 게 지금도 있어요. 싱어 아니에요 혹시? 아니 브라더. 네네네. 걔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걔를 그런데 웃은 소리가 그때 꼭 그거 2개는 사다 줘야 돼 했는데 사가지고 와서 10년간 박스를 뜯지도 못했어요. 10년 후에 뜯었어요 제가. 네. 강의로 바쁘셨으니까. 네, 너무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들 낳고 또 가정 꾸리고 막 이러고 사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뜯어봤는데 너무 그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봉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혼자 이리저리 해봐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도립미술관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간이 조금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까지 제가 2년을 매 주말마다 가서 재봉틀 교육을 받았죠. 제 질문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그 재봉틀과 그 바느질 하는 거 얘기를 하시길래 이분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시나? 아니에요. 그래도 숨은 게 광주로 2년 동안 그래서 그 재봉틀에 뭐라 그럴까 한 땀 한 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좋아지면서 저의 작품도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작은 것도 박을 수 있게 되고 분야가 넓어진 거죠 사실. 훨씬 더 확장이 가능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있어요. 재봉틀 봉틀씨라고 제가 부르고 있어요. 봉틀씨. 네, 그래서 친구들이 뭐하니? 그럼 봉틀씨하고 데이트하고 있어. 작년에는 비빔밥하고 열심히 또 즐겁게 생활을 하셨고 내년부터 이제 또 올해도 계속 하시죠. 올해부터 그럼요. 하시고 내년에도 봉틀씨하고 계속. 저희 남편이 좀 서운해하지만 봉틀씨하고 더 친하답니다. 왠지 봉틀씨 하니까 남성성인 것 같아요. 질투하실만 하시네요. 네네네. 지금 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다가 교육도 하셨다가 이제 굿즈도 만드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이쪽은 가는 건가요? 나무 숲도 교육이라기보다도 그냥 저 개인적인 작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비빔밥 굿즈들을 한옥마을에 쫙 깔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뵙기에 되게 저희가 비빔밥 축제에서 뵀거든요. 이번 10월 달에 제가 작품이 너무 좋아서 비빔밥을 요 정도로 구현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외국인 음식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집을 거의 뭐 갈 때마다 넘버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거에서 본 것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대화하는 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너무 강렬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진취적이시구나. 그래서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전주를 좀 흔들고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이런 제품으로 어프로치한 게 없잖아요, 지금 전주에. 비빔밥 자체가 굉장히 굿즈로서의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대표님 보면서 무궁무진하겠구나 하는 상상을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동을 크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이제 전주에 머물러서 있다고 하면 이제 인서울 했으니까 이제 갤러리에서 인사동에서 전시도 하셨고 전시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그림을 이제 월드를 어떤 월드일까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전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지금 뵙기에는 가장 익숙한 일본이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국인지라. 네, 그렇죠. 지금 일본 현재 있는 동창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지금도 소통하세요? 네, 가끔 메일 보내고 네, 하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에 있는 뭐가 색깔, 형태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단청이라는 걸 보고 아이들이 들어눕더라고요. 단청을 보기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경주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에겐 일상이라. 네네네 이렇게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눕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단청을 제대로 보려면 서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누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누워서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멋있어? 그러면 저도 같이 누워서 봤죠. 보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일본 분들 성향이 나라에서 예술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 예술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경외감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는 우리보다 월등하더라고요. 자기의 문화, 자기 것, 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요. 네. 혹시 그러시면 그분들 매개로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일본으로 뭐 전시하거나 이런 기회는 있으셨나요? 지금 아직은 없는데 작년에 이제 오사카 문화원에서 이제 저희가 연락을 드렸더니 언제든지 와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원래 연말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취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제 자기 주소 적어주면서 꼭 놀러 와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떤 분은 문화 카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초대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말이 무성하고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혹시 홈페이지나 SNS 쪽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작품이나 활동 사항을 올리는 게 있을까요, 채널이? 지금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어요. 네. 인스타에 이제 그것만 보여주고 설명을 못 하니까 약간의 커넥션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바깥 세상하고. 제가 뵙기에도 일본은 내년쯤에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번 하세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조금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관계가.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정치인 자체들이 국적을 초월해서 본인들의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해요. 사실은. 그 아베 씨도 지금 자꾸 우리를 쪼우는 이유가 본인이 지금 그 인기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안 좋은 상태여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다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내막은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거긴 해요. 사실은 스킨십을 많이 해야 또 서로 간의 오해도 작은 게 오해가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좀 띄워주시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야죠.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혹시 가실 때 짐들 사람 필요하면 저 불러주세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아니더라도 배 타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겸손하게 계속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많은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뵈니까 또 20대 때 공부하던 습관이 몸에 배이셔서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는 뭔가를 계속 가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맞죠? 네네. 계속 돌아가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가셔서 저기 봉틀 씨하고만 say hello 하지 마시고 부군과 함께 좀 치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작년 비빔밥 축제 때는 전주시 비빔밥 축제위원회 기념 상품으로 선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단체 상품도 주문을 많이 해서 아마 저 스카프는 되게 많이 나갔을 거예요. 돈도 좀 짭짤하게. 네, 그것도 따라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또 재투자를 하고 그럼요. 하니까. 의욕도 생기고 드라이브도 생기고. 격려가 되고. 맞아요. 그게 화폐로 격려해 주시는 게 최고로 좋긴 해요. 구두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큰 끔찍한 성과는 이루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1년을.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계속 해외에 왔다 갔다 하고 관찰을 제가 많이 하니까 지금 피크예요. 제가 20년 전에도 한류가 있을 거란 예측은 했는데 네네. 빨리 왔고 네. 지금 굉장한 타이밍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주 대표 굿즈로 네. 밀고 가셔도 네. 전주라는 브랜드는 뭐 지금 많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어디 가지 않거든요. 네. 그 역사와 같이 온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면 많은 분들한테 내국인 외국인들한테 인정받으시고 또 네. 사랑받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하시는 네. 것처럼 꾸준히 네. 전주 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네. 성장하셔서 네. 언젠가 더 이런 작은 팟캐스트 말고 네. 세바시나 외국에서 하는 테드 네. 이런 쪽에 저희 작품, 저희 한국을 더 알리는 네. 그런 문화 사절단이 네.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소망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림 많이 그리시고요. 네네네. 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문화예술 쪽 분야 김승현 대표님 마음소풍 아트플랜 인터뷰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떨리긴 했는데요. 너무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주절주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는 전혀 안 떠시는데 내공이 공부를 항상 하시고 또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은근하게 자부심이 묻어나셔서 네. 그리고 더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감사합니다. 뵈니까. 그래서 아마도 즐겁게 네. 인터뷰 하신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네네. 네네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저도 한번 그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네. 더 다른 작품들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커피 대접할게요. 네, 좋죠.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네, 본 프로그램은 노송 FM 후원으로 진행됐고요. 오늘 DJ 쑥쑥 그것이 알고 싶다 문화예술 쪽 두 번째 분 모셨어요. 재밌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방송 들으시면 좋은 분들한테 또 널리 알려주세요. 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 그리고 소중한 장인, 명인, 음식 명인 그리고 또 이벤트 관련돼서 하시는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하고 또 역사 쪽에도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수원 쪽에서 활동하시는 유명하신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님 12월 중순에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DJ 쑥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본인이 하시는 일 사랑하면서 즐겁게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